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게임 개발자였다가 코인충이었다가 암에 걸려 결국 유튜브를 하게 된 과정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영상을 통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안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로 게임 광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진로를 정할 때 누구보다 쉽게 결정했습니다. 게임 기획자가 되자 라는 마인드로 취직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닿아서 게임 회사의 게임 기획자로 취직하게 됩니다. 해외 타깃으로 MMORPG를 만드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게임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근무 환경이 많이 빡셌어요. 게임 오픈이 다가오면 크런치 모드를 진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정에 맞춰서 오픈해야 하니까 니들 알아서 야근하든 철야하든 해 라고 윗선에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저희 회사도 곧 게임을 오픈해야 했기에 크런치 모드를 강행합니다. 그 상황을 다른 회사원들은 싫어했지만 저는 사실 크게 상관없었어요.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신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상황이라 즐겁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건강을 갈아 넣으면서 게임을 오픈하는 데 성공했지만 보기 좋게 망해버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건 이후로 월급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후로 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하고 나서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업계구나. 어차피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차라리 나만의 게임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1인 인디게임 개발자로 전직합니다. 사실 이 길은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업계에서 1인 게임 개발은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고 못해도 최소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요. 왠지 나라면 될 것 같은 근자감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폐간수련 마냥 2년의 세월을 집에 박혀서 게임 개발을 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출시에 성공합니다. 나도 이제 꽃길을 걷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야심작이 실패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분야에 청춘을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건 2번에 쓴 실패였죠. 이쪽 분야엔 내가 소질이 없는 건가? 이 긴 시간 동안 이룬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이런 불행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훌훌 털고 다른 일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이 들 때쯤 부모님 댁에 오랜만에 가서 근황 얘기를 하는데 당시 친형이 코인 매매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전 코인이 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엔 사실 비트코인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귀신 홀린 듯 형을 통해 코인 매매에 입문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쪽에 재능이 있었는지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나쁘지 않게 수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 천직이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코인충으로 3차 전직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더라고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크게 잃을 때도 있고 매매한다고 밤샘 하는 경우도 잦았어요. 하지만 보수가 달콤했기에 신체적으로 힘든 건 꾹 참고 했죠. 3년 정도 꾸준히 매매해서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결혼에 골인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죠.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는데 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매사에 무딘 편인데 이건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고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검진하러 병원에 가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들어갈 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10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누워서 검사를 받는데 30분이 되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의사선생님이 암인 것 같으니 더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라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항상 자신했는데 청천벽력 같았죠. 집에 가는 길에 검색해보니 암 중에 가장 좋은 암이라는 거예요. 생존율도 엄청 높은 편이라길래 그렇게 안심한 상태로 상급 병원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길 암이 많이 전이가 된 상태고 수술하면 식도랑 성대 손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수술하면 평생 얘기도 못하고 목에 튜브 연결한 상태로 식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장 옆에까지 전이된 상태라 가슴뼈 절개까지 해야 하는 큰 수술이 될 거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도 전이된 케이스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되물었죠. 5년 이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손발이 벌벌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는 말만 남기고 진료실을 나왔는데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전달받은 내용을 통화하면서 전하는데 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기도 했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멘탈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와이프가 침착하게 그 얘기 듣고 분명 더 수술 잘하는 의사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갑상선 암 수술 쪽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있는 병원을 찾았고 그쪽으로 옮겨서 수술 받게 됐어요. 여기 선생님은 성대랑 식도 손상 없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 주셨지만 가슴뼈 절개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수술 받고 2개월 정도 병원에서 회복하면서 지냅니다. 태어나고도 수술 때 절개했던 가슴뼈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와이프가 잘 간호해준 덕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아 방사성 요오드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방사선 치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현대 암 치료 약물들은 몸의 대부분 독극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용량으로 2회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 상태가 괜찮다가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2023년을 암과의 사투를 벌이며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된 시점에 이제 다시 슬슬 일을 해야겠다 싶은데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직 완치가 되지 않은 시점이라 언제 다시 입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일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어요. 다시 매매를 할까 했지만 결국 그 일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몸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개발이나 기획은 이미 실패했으니까 남은 건 게임 자체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 하나인데요.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비록 제 삶이 실패와 시련으로 얼룩져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제 도전이 이번에도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암이 저를 또 괴롭힐 수도 있지만 희망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서 내가 또 실패한들 그건 영원한 실패를 뜻하진 않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어쩌면 이 계기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쩌면 제가 살면서 겪은 실패와 시련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히든 엔딩의 필요 조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나 이런 불쌍한 사람이니까 동정해달라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은 저에게 있어 직장 동료, 친구 같은 분들인데 나중에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지기 싫기도 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조언을 받을 수도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번 속 시원하게 제 사정에 대해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소극적인 편이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자세히 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영상을 핑계로 한번 용기 내서 이야기해봅니다. 항상 게임하면서 떠드는 영상만 올렸는데 어쩌다 보니 재미없는 제 인생 얘기를 길게 늘어놓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